10.15 대책이 커밍아웃을 한 대책이 된 거죠. 너무 속상한데 내년 상반기에 난리가 나지 않을까. 당장 내 집이 필요해. 근데 전세 매물도 없어. 전세든 매매든 높아진 가격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가격을 내고 가야 되는 실거주자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메디테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11호 대책이 나오고 지금 한 3주 정도 됐나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시장 민심이 어때요?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상당히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지금 다들 얼굴이 울상이신 분이 너무 네. 많고 제 가슴에 화병이 생겼다 네.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1015 대책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있었는데 네. 사실 6.2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정말 시장이 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거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9.7 대책에는 뭐 서울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뭐 공급 대책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오히려 부작용이 났잖아요. 9.7 대책으로 이제 서울에 추가 아파트 공급은 없어라고 확정을 지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15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추석 전에도 사실은 발표를 언제 할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10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될 거다라고 기대했다가 이제 15일에 발표를 한 건데 그게 완전 이제 커밍아웃을 한 대책이 된 거죠. 문재인 시즌2구나 라는 걸 이제 너무도 명확하게 알게 됐고 이것의 가장 큰 여파는 그거 같아요. 규제 지역을 넓혔다. 서울 전역. 서울 전역 12곳. 12곳. 야, 이거는 뭐 무리하리만큼 파격적이에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지역을 제일 많이 네. 지정을 했을 때가 2020년 12월이었거든요. 그때가 무려 전국에 111개 곳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규제를 제일 넓게 했을 때가 111개 곳을 묶었었는데 거의 그 수준에 입박하는 수준으로 이번에 규제 지역을 묶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그때는 전국이 불장이어서 지방도 다 묶느라고 111개 곳이 나왔지만 지금은 지방은 너무 힘들고 수도권, 그것도 인천은 힘들어요. 네. 서울과 경기도만 지금 그나마 회복이 되거나 분위기가 좋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개 서울 전 지역과 12개를 묶었으니까 37개 곳을 묶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111개 곳을 묶은 거랑 비슷한 그 압박감을 줬다. 시장에 압박감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서울 북쪽 지역은 상황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부동산. 많이 안 근데 좋죠. 거기까지 다 묶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도강 이제 사시는 분들은 이제 1년에 1,000만 원 올랐다. 그리고 6개월째 집을 내놨는데 집을 사람이 아무도 안 보러 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같이 묶었잖아요. 그렇잖아도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더 줄게 만드니까 우라통이 터진다. 정말 이런 말이 절로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실제로 거래도 말랐습니까? 거래 말랐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015 대책 발표됐을 때 부동산이 난리 난 지역이 있고 그때로부터 이제 초상집 분위기가 난 지역이 있고 이렇게 갈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의 이제 한강벨트 지역 그리고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 같은 경우 뭐 이번에 수원 영통까지 묶였잖아요. 그래서 수원 영통 같은 경우 광교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1015 대책이 발표된 날 난리가 났죠. 부동산 사장님들이 밤늦게까지 퇴근을 못하고 계약서를 쓴 거고 왜냐면 그날까지만 고민하셨던 계약을 고민했던 사람들은 그날 이제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15일부터 20일까지 5일장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5일장은 규제는 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기 전이니까 허락은 안 받고 사도 돼. 그러니까 그 안에 실거주를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사겠다.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나는 전세를 끼고 팔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팔겠다 하는 걸로 5일장이 열렸었는데 그러면 매도자가 급하잖아요. 전세를 끼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시즌이고 그게 5일밖에 안 되고 하니까 가격이 더 떨어졌을 거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찍으면서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일이 딱 되고 난 다음 날부터 이제 매수 문의가 뚝 끊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거주자만 살 수 있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이번에 대출 규제가 들어왔잖아요. 15억 이하는 6억, 15억부터 25억 사이는 4억, 25억 이상은 이제 초과되면 2억밖에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못 사고 대출 없이 현금을 다 들고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자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실거주 할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법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수준이 딱 여기까지야를 정해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졸지 수혜를 입은 거 아니냐. 기왕이 그렇죠. 묶여 있었고 다른 데는 새로 묶었으니까 말이죠. 아, 근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네. 이게 오히려 더 명확해진 게 제가 어떤 댓글에서, 커뮤니티 댓글에서 네. 봤는데 그분이 너무 비유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네. 근데 여자분들이라고 하고 이번에 새로운 룰이 생긴 거죠. 소개팅을 나갈 때. 어. 제일 예쁜 애, 네. 완전 예쁜 애, 넌 화장하고 오지 마. 용산 3, 강남 3구랑 용산이에요. 원래 그렇게 강남 3구랑 용산만 화장하지 마라고 했던 건데 네. 이번에 새롭게 1015 대책의 규제 지역을 다 발표하면서 이제 덜 예쁜 애도 화장하지 마가 된 거죠. 그러면 덜 예쁜 애들 중에 규제가 된 애가 있고 안 된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화장을 못 한다고 하면 네. 완전 예쁜 애가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요. 그렇지. 소개팅 나갔을 때 그러면 또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완전 예쁜 애라는 거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 아. 그래서 강남 3구 용산은 더 빛을 보게 될 거다. 아. 더 똘똘한 채 더 집중될 거다. 실제로 문의들이 있나요? 그럼요.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20일 이후에 매수자가 줄었으니까 어. 돈 많은 실수요자만 살 수 있으니까 매수자가 줄었잖아. 네. 그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네. 할 텐데 10개 중에 사람이 한 5명으로 줄었다라고 하면 매물은 10개 중에 2-3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매물이 더 많이 줄은 거예요. 특히나 올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제정을 한다면서 2, 3월에 엄청 오래됐었잖아요. 그때 한번 매물이 쫙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조기 대선한다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를 거야 하면서 네. 그때 5, 6월에 2, 3월에 거래된 것보다 3배 거래가 됐어요. 그때 물건이 또 쫙 빠졌죠? 근데 진짜로 오르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거든요. 야. 이번에 6.27 대책 발표되고 나서는 뭐였냐면 너 집 없어? 너 이제 큰일 날 거야. 이거를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1015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너 서울에 집 없지? 너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돼버린 거예요. 화장과 너 이제 큰일 났어. 근데 이걸로 계속 이제 화고네 화과. 네, 그러니까 관심도가 더 많이 끌어올라서 어. 사실은 사람들이 이전에 23년도, 24년도에 그렇게 뜨겁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25년에는 정말 뜨겁게 관심도가 확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정책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실거주자분들. 실거주자. 돈 없는 실거주자분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내가 이 아파트를 살려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돈을 모으고 계셨단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서. 근데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제 재지정 그때도 문제가 됐었지만 최근에 97 대책 발표되면서 또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15 대책 발표되기 전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제가 성동구에 그때도 임장을 갔었거든요. 2주 만에 1억씩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좀 낮은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천만 원씩 올랐거든요. 근데 그걸 일을 해서 노동으로 해서 일주일에 5천만 원씩 1억씩을 어떻게 벌어와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자극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돈 모아서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안 잡히면은 또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는 뭐 세금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어떻게 만들기 전에 증여하자. 그쵸. 그래서 또 그렇게 막 저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1015 대책 발표되고 그 발표되는 날 사실 막 소문이 막 돌잖아요. 찌라시 같은 것도 돌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 증여 상속을 다 하는 분위기로 이미 세금 전부터. 세질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이미 민주당이 집권한다라는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다들 불안에 떨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세금을 건들지 않겠다 이랬었죠. 아 근데 사실 그거를 마냥 믿고 있기에는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라고 좀 말을 들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집권하고 이제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15 대책 발표하면서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갔다라는 거를 이제 커밍아웃을 한 상태예요. 이번에 뭐 세금 안 건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건드렸어요? 건드렸죠. 규제 지역 발표함과 동시에 건드린 거예요. 아 거기에 이제 이 거래세 같은 게 올랐으니까. 네, 건드린 규제 거예요. 지역은 거래세가 더 네네. 비싸잖아요.
그쵸. 그런가? 그러니까 보유세를 안 건드렸을 뿐인 거지 이미 규제 지역을 발표함과 동시에 세금을 건드렸어요. 거래세는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 얘기하는 거고. 네네. 그러면서 네. 이제 다주택자가 조금 더 타격이 크고 네. 그쪽에 치중이 돼서 그렇지 네. 무주택자 이제 1주택자 분들도 이제 보유세 부분만 집중해서 그렇지 사실은 세금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건드리기 위해서 계속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뭐가 좋으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면 이제 집을 안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제 진보 쪽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 너무 좋아해서 표를 받기 좋죠. 근데 세금도 많이 걷어야 돼. 그러면 집값을 자극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걷고 표도 얻고 해서 일거양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가면서 이러면 이봐 집값 계속 오르잖아. 어쩔 수 없어서 난 세금 올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금을 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기엔 내년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는 얘기세요? 아 정말 너무 속상한데 내년 상반기에 정말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그래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1015 대책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올해는 이렇게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넘어갈 거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또 새로운 시즌2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이제 다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또 이제 또 주식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시중 자금을 주식으로 좀 끌어모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주식이 불장이 되면서 거기서 돈 번 사람들이 내년 하반기쯤에 집을 살 거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맞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네. 주식도 그렇고 거기서 돈을 벌면 거기는 워낙 변동폭이 크니까 어느 정도 번다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싶어 하세요. 그 땅 사고 집 사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원베일리가 막 70억을 찍었다 이렇게 그게 비트코인으로 맞아, 돈 그랬어요. 많이 버신 분이 그걸 사신 거거든요. 그 사람이 팔고 집 사서 그런가 오늘 코인 값이 많이 떨어졌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안전자산으로 또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과 어쨌든 재테크 안에서는 이 비트코인 주식을 다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이게 서울하고 이게 토호제로 묶인 지역 바로 인접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럼 요런 데는 좀 지금 올라가요? 어때요? 그쵸. 아까 소개팅에서 얘기한 대로 네. 덜 예쁜 친구들인데 너무 화장해도 대가 된 이제 풍선 네, 효과가 네. 기대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들로 확실히 풍선 효과가 나타나긴 했어요. 그 1015 대책 이후에 거래된 가격이 떨어졌냐 그러면 아니에요. 많이 올랐어요. 뭐 적게는 3, 4천, 많게는 4, 5천. 정도 올랐어요. 물론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1억, 2억 오르진 않았지만 뭐 소소하게는 2, 3천, 많게는 막 4, 5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집을 살려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날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다음날 갑자기 매물이 벌써 3, 4천 올라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풍선 효과 나타난 지역들의 특징을 보면 약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 지역을 발표해서 그 다음날 여기는 안 묶였어. 풍선 효과 나타난 지역들이 막 나타났었잖아요. 그날 밤 10시까지 막 계약서 쓰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랑은 약간 달라졌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국이 불장이고 정말 국민이 100명이면 90명이 거의 부동산에 다 관심을 가져서 너도 나도 매수를 하는 시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제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수요자도 많이 줄어있고 에너지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라서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규제제가 발표돼서 나 안 묶였네 하고 막 너도 나도 달려가서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한두 개가 고심하고 계셨던 분이 거래를 그때 빨리 하신 거지. 그러면서 가격은 떨어졌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간 상태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제 지역이 발표된 날 다른 채널에 이제 출연을 해서 그때 풍선 효과 지역을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 근데 고스란히 나타났더라고요. 제가 1번으로 찍었던 지역이 안양의 만안구였어요. 만안구? 네네, 여기 이제 안양의 만안구인데 안양의 만안구가 사실은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단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로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 동안구, 안양의 동안구가 이렇게 묶였어요. 여기에 평촌신도시도 다 들어있고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신축들, 최근에 안양에 공급됐던 신축들이 다 묶였어요. 근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 위쪽으로 있어서 신축이 많지도 않고요. 대부분 좀 구축이고 역세권에 끼고 있는 단지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중에 몇몇 개 그 조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단지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역을 끼고 있는 신축급, 준신축급 대단지. 그리고 이 위에는 묶였으니까 이 비산동은 못 가요. 그러니까 더샤 프루지오랑 안양 메가트리아 2개밖에 단지가 없는데 더샤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한 지 2년이 안 됐어요. 매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럼 매물이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한 데가 어디냐 했을 때 메가트리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메가트리아가 1015 대책 발표되고 나서 거래가 이제 몇 개 이루어집니다. 매물이 그 전에도 좀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9억 초반에 거래가 됐던 단지들이 이 101호 대책 발표되고 나서 9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는 거죠. 아유, 집 가지고 있는 온 국민을 부자 만들어주느라고 정책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상간에 3, 4천이 그냥 확 올라버린 거예요. 매물로 보면 4, 5천이 더 올른 거지. 네. 그래서 사실 안양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는 627 대책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제가 여기 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건부 대출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확 줄어서 오히려 좀 가격이 주춤하다. 오히려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주력해서 모니터링 하신 다음에 집값이 움직이려고 하면 제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타이밍에 보고 계셨던 분들은 사셨으면 위너가 되신 거죠. 그러면 11호 대책으로 가장 수혜를 받은 분들은 저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런 종류의 이제 아파트들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구리시. 이번에 강동구 하남까지 묶였잖아요. 나중에 보면 구리도 묶을 것 같아. 구리도 유력하죠. 저기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지역들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구리, 전 구리 찍습니다. 구리 당연히 묶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리가 이제 8호선 연장 호재로 강동구랑 연결이 되면서 입지가 훨씬 좋아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경기도권에서 중부권으로는 하남이랑 구리밖에 없어요. 남양주까지 넣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하남은 묶였어. 그럼 당연히 구리밖에 없고 맞아요. 구리에 바로 장자호수 공원역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주변으로 역세권 단지들. 야, 구리 많이 오르겠네. 그래서 여기 구리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015 대책 전후로 해서 여기도 3, 4천 이상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됐고 매물은 또 5천 이상 오른 상태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로 적혀있는 거예요? 6억 7천이요. 6억 7천. 원래는 6억 2천으로 6억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6억 5천 전후로 이 거래가 됐고 매물이 더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또 여기도 묶이기 전에 빨리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 바로 가셨던 분들은 바로 샀는데 지금 살까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되는 거지. 풍선 효과 때문에 더 오를 것 같아서 갔는데 풍선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자산을 점검을 한 다음에 나한테 베스트한 지역이 어딜까를 고민하는 게 정말 너무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 1015 대책이 나오고 저쪽 분들이 수혜를 입었고 네네. 또 아까 얘기했던 기왕의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더 더 귀해진 거고. 네, 그렇죠. 그죠? 매물이 많이 줄었어요. 없으니까. 네네. 지금도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오른 상태로 가지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금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실거래가에 준하거나 실거래가보다 조금 한 5천만 원 높은 거는 금매라고 해요. 예전에는 막 2, 3억 높은 상태로 호가를 붙여서 나왔었으니까 이 정도면 금매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 경계하셔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보다 매물이 더 줄었고 지금 규제 자체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거면 다주택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면 돼요. 근데 실거주자는 시장에서 몰아낼 방법이 없어요. 당장 내 집이 필요해. 근데 전세를 가려고 해. 근데 전세 매물도 없어.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를 고민해야 되는데 매매 매물도 없어. 그러면 전세든 매매든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상태에서 그 가격을 내고 가야 되는 실거주자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전에 제가 나왔을 때 전세 시장 너무 불안해서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97 대책 발표되고 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전세를 고민하셨던 분들 다 매매를 돌려놨어요. 서울에 아파트 공급 없다니까 집값 더 올라갈 거야. 집 공급 안 되면 전세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거니까 전세 살면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매매로 가자라고 해서 전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매매 시장으로 다 돌려서 오히려 전세 시장이 약간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요? 추석 전후로.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전세 시장의 불안함을 좀
뒤로 딜레이 시키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까지 이 1015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이 되면 다시금 또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전월세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변동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내년은 이제 기존에 걱정했던 대로 그대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제 매매 매물도 없어. 네. 전세 매물도 없어. 네. 그러니까 97 대책으로 발표돼서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바꿨으니까 네. 매매 매물이 한두 개도 없거나 정말 한 개 있었는데 전세 시장에 그래도 3, 4개, 4, 5개 있는 시장으로 잠깐 그런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세 가고 싶은 사람은 전세를 갈 수 있었어요. 추석 전으로. 근데 이게 말라서 내년이 되면 이제 전세 매물도 한두 개밖에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근데 매매 매물도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 높아진 가격에도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사냐? 아니면 외곽으로 빠지냐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1015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럼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방향성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발표됐던 정책들을 쭉 복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되게 이게 과연 우연일까 싶은 소름 돋는 약간 연관성이 보이는 정책들이 보이더라고요. 뭐예요? 정부가 6월에 들어오고 나서 네. 8월에 대중교통 정액 패스라는 정책을 발표해요. 아,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출퇴근하는데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보통 한 20만 원, 30만 원 나오거든요. 매일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도 많이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6년 만에 또 버스비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더 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한 달에 이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정액제로 62,000원이면 대중교통을 확 무제한으로 줄었네. 이용할 수 있어를 만들어줬고 거기에 더 무서운 건 GTX를 넣어줬어요. GTX까지 이용하면 10만 원이면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 네. 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정액 패스를 발표하고 다시 돌아와서 1015 대책을 봐보세요. 1015 대책을 발표했어. 규제했죠. 돈 없는 사람은 나가. 이제 외곽으로 나가가 된 거예요. 교통 편의는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1015 대책으로 돈 없는 사람, 전세를 살든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사람이든 여기에선 더 이상 살 게 없으니까 거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매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외곽으로 나가가 되는 거예요. 외곽으로 나갈 때 힘드니까 교통편이 비용이 많이 나와서 힘들면 내가 정액 패스 해줄게.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큰 그림처럼 느껴져서 그러면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싶은 데도 못 살고 더 출퇴근이 힘든 외곽으로 나가라는 거야? 뭐야 나 진짜 외곽 나가야 돼? 너무 약간 답답해지고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과 그렇죠.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의 격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